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김평순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여대야 또 형국이죠. 야당 의원분들이 굉장히 적은데요. 국민의힘이 5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뿐입니다. 그래서 출범 당시에 이렇게 의회 견제 감시 기능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려와는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걱정은 조금은 덜었습니다. 마치 요리에 조금은 필요한 소금의 역할처럼 톡톡히 하고 계신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송치용 의원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송치용 의원, 1964년 충청북도 옥천군 출생으로 옥천 삼양초등학교, 옥천중학교, 천안 북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으로 복역, 6.29 선언 이후 사면 복권돼 평택에서 동물복지와 축산 문제의 전문가로 지역민들과 함께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 정의당 비례대표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의정의 열심인데요. 우리 동네를 바꾸는 경기도의회 이야기, 송 의원과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도 의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흔하지 않은 경기도 의회 의원 정의당 의원 송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 의원님께서는 이제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네요. 네.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보육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운명 같습니다. 제가 목적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네네. 예, 상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유치원 문제에 좀 집중해서 봐왔고요. 예. 또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교육교사 문제의 인권, 네네. 처우 개선 문제 좀 집중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제 전반기 때 교육행정위원회 하면서 유치원 문제. 네.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때 사립 유치원이 굉장히 전국에서 뜨거운 감지였어요. 그랬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도 보니까는 먼저 질문 드릴게 지금도 사립 유치원 네. 교사분들이 굉장히 처우가 좀 어렵다. 열악하죠. 이런 예.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등원을 하지 않잖아요.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그 유치원 원비를 학부모들한테 받냐 안 받냐 문제가 많아서 네네. 안 받는 데도 있고 받기가 민망하다 보니까 막 보육교사 무급 휴직 권고하거나 20% 30% 자기들 마음대로 급여를 깎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교육부에서 다 그 처우 개선비를 주기도 있지만 네네. 그 학부모들의 원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네네. 보육교사 급여 깎지 말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주장을 막 했죠. 네네. 그래서 100% 월급을 주는 급여를 주는 유치원에 한해서 네. 국가도 지원해주겠다 네네. 이런 제도가 마련돼서 거의 다 다행히 급여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네. 단 한 유치원만 그걸 거부하고 네. 급여를 안 준 유치원이 있죠. 아이고야 그렇군요. 아니 그 원장님도 그냥 교사 월급 주고 국가에서 좀 가동되는데 왜 그걸 안 그러게 하셨을까요? 말이에요. 그거 그 돈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네. 예. 상생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예전에 이제 일부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터지면서 네.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끝을 달했잖아요. 그랬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비리의 어떤 폭로가 피해가 그냥 자연스럽게 또 교사한테 가게 되고 원아한테 가게 되고 네. 특히 또 맞벌이 가정 부부에게 그 피해가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하시면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이런 거를 빨리 좀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개혁한다는 게 완성하는 데까지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 네. 과정에 앞장서서 먼저 싸우시는 분들은 희생이 크고요. 지금도
그런 아주 나쁜 설립자에 의해서 운영되던 유치원에서 네. 내부 정보를 비리를 이렇게 제공하신 분들이 네. 해고돼 있고 임명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교사들, 그렇군요. 경찰서 조사 받으러 다니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교사들 보면서 정말 다 해결해주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불과 이제 2년 전에 시작된 예. 얘기인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잊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른바 지난해에 유치원 3법, 네. 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법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유치원 3법이 대체 어떤 법이지? 그쵸. 뭘 정비했지? 제안했지? 유치원 3법이 네. 그런 이름이 있는가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마 다 아셨을 텐데 아마 예. 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예, 않았을까. 저도 어제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어떤 법인가요? 예, 유치원 3법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네. 학교급식법 이 세 가지 법에 우리 유치원 원아들이 먹는 급식과 관련되거나 하는 것들이 연관돼 있어서 이 세 가지 법을 개정해야만 비리를 막을 수 있겠다 해서 만든 법 개정이죠. 네. 그래서 유치원 3법이라고 이 세 가지 법을 통칭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법이군요. 세 가지. 그렇죠. 예, 세 가지가 아시죠? 있어서. 공정경제 3법 하면 뭐 상법 무슨 네. 공정위원회법 이렇게 하듯이 네, 네. 세 가지를 고친다 해서 요새 유행처럼 아. 3법 할 때 네네네. 유치원 3법이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딱 세 가지 하면은 딱 그게 예. 법에서도 그게 좀 유행인가 봐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네. 그래서 뭐 유아교육법에서 징계를 받은 유치원이 명칭을 바꿔서 바로 다시 개원하고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못하게 했고요. 네. 그리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네. 정부의 회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돈 빼먹는 게 쉽지가 않겠죠.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에듀파인하니까. 예, 에듀파인 이거 엄청 반대가 맞습니다. 극렬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통과가 됐군요. 예, 요거 이제 무조건 해야 이렇게 된다.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해서 네.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했고요. 그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금액을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처벌 규정을 만들었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대목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요? 부정 사용 금액이 뭐 2억, 아, 네. 10억, 네. 15억 이렇게 되는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네. 그거 막아지지 않겠죠. 사용하고 벌금 예, 낸다. 그래서 아. 벌금 금액 액수가 너무 적어서. 작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네.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니까 눈에 확 띄게 네. 그렇게 횡령을 했는데도 네네. 법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뭐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서 네네. 이제는 뭐 행정을 적극적으로만 하면 이 부분 급식 문제에서만큼은 좀 진도가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도 간 큰 네. 유치원에서는 네. 공인 인증서를 네. 원장한테서 뺏어갑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세게 나가는 유치원은 네. 발각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에듀파인 접근권이 떨어집니다. 네네. 선생님도 직접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게 하는 유치원 있겠죠. 착한 유치원, 네네.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려는 유치원은 공인인증서를 뺏어가기도 하고 직접 이 입력을 시켜야 하는 권한을 행정실장이라든지 극소수의 자기 관리 가능한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쉬운 점으로 네. 좀 나타나고 있다. 예, 예. 그렇다면 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적극 행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왜 이렇게 느슨한가 행정이 그래서 파주교육청에 제가 뭐 가본 게 10번은 될 거예요. 네네네. 그 해당 유치원도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적극 행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감사관도 교체해달라고도 요구도 하고 네, 네. 하여튼 뭐 제가
요구해서 바뀐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바뀌었어요. 네네네. 1년 만에. 그래서 신임 감사관님 좀 찾아뵈려고 아, 네. 내일 좀 찾아뵐까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내일 성남지청에 가서 네네네. 피켓팅 시위 좀 하고 왜냐하면 제가 고발한 사건이 네네네. 2019년에 고발을 했는데 네네. 아직도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고양지청에서 뭐 성남지청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가 중간중간에 바뀌고 하면서 기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피켓팅을 좀 하고 1인 슈도 하시고 교육청에 가서 감사관님한테 네. 빨리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거를 기타 다른 문제들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이 현장에서 압박하러 갑니다. 적극 행정을 압박하러 가시는 우리 송치영 의원님. 송치영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사관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또 위안을 삼죠. 네. 또 의원님께서는 발달지체 유아들을 위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행감에서요? 지난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발달지체 유아가 이게 전문성이 있는 얘기지만 그 표시가 잘 안 난다 그래요. 네. 아주 어린 유아에서는. 그래서 이거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 31개 시군별로 그 육아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네.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네. 이쪽에 컨설턴트를 다 이제 좀 배치를 해서 이런 걸 해결하겠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공감하는데 저는 효율성을 얘기한 거예요. 네. 수원처럼 이렇게 넓은 뭐 어린이집이 수백 개가 되죠. 그렇죠. 1,000개 정도 될 거고 뭐 여주, 가평 이런 안성 시골 지역은 네. 개수가 적죠. 그렇죠. 30개, 40개, 50개. 네. 이런 것과 똑같이 한 명의 컨설턴트를 배정하는 것은 이게 효율이 맞지 않지 않아요? 단순히 31개 시군에 31명이 배치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이 이제 40개 어린이집을 한 명이 컨설팅하는 거죠. 한 명이 40개. 예.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 800개일 거예요. 네. 거기도 한 명이고. 네. 예. 수원만 뭐 네. 2명이고 네네. 다른 데는 다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 업무가 너무 많고 네네. 어디는 뭐 제 표현도 1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더 이상 한 4, 5개월이면 다 하고 더 이상 뭐가 할 게 있겠냐. 컨설팅인데 네. 이걸 가서 직접 그 진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기 발견했을 때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할 건지 어떤 선생님들이 이게 전문가인가 찾아볼지 이런 거를 하는 매뉴얼을 교육하는 컨설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좀 악착같이 통과를 막고자 했지만 끝내 막지 못하고 네네. 이것이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돼요. 제가 정의당 의원인데 정규직을 만드는 일에 반대를 할 수가 없지만 이것만큼은 한번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럼 시범 사업으로 10개월간 해보고 정말 1,000명, 800명을 한 명이 하고 40명, 40군데, 50군데를 한 명이 하는 것이 일이 효율적인가 네네. 판단해보고 조정을 하자고 해서 이제 좀 타협을 해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조사에서 이제 두 딸의 아버님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아버지라고 그러죠. 보육과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두 딸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입시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예. 좀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한번 대안 교육을 한번 찾아보자. 예. 그래서 평택에서 비례대표이시지만 맞아요. 평택을 또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평택에서 가장 먼저 꿈의 학교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꿈의 학교가 뭔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입시 교육 위주죠 아직도. 그렇죠. 상위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입에 맞춰져 가지고 과열 경쟁 교육입니다. 그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네. 소수의 그 대학 입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다수는 들러리죠.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 재능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에 나올 때 네.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작은 틈새라도 열어보자 해서 만든 게
꿈의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첫 해 시작하자마자 제가 마을숲 탐험과 꿈의 학교를 만드는데 좀 지원을 하고 첫 해 운영위원장 하면서 꿈의 학교와 함께 저도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숲 탐험과 탐험 학교 탐험가. 탐험가. 예. 아. 생태 공부하고 예, 예. 숲에 가서 자연을 탐구하는 그러면서 탐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방과후 학교라고도 봐야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뭐 교육청이 이게 방과 후 학교는 출발이 네네. 학원에 가지 못하는 아. 저소득층 아이들을 네네네. 위해서 이 학력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 하나하고 방과 후에 집에 가기 어렵잖아요. 네네네.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학원 기능, 예체능 기능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만든 그렇군요. 오후 시간을 어떻게 아이들 안전하게 교육과 결합시킬 것인가가 주였고요. 꿈의 학교는 정말 말 그대로 꿈을 아이들의 장래 꿈을 어떻게 제대로 실현시켜서 재능을 찾아내는가 거기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꿈의 학교를 만들었던 또 평택에서 가장 먼저 우리 송치영 의원이셨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과 교육에서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 안 드렸던 것 중에. 보육교사 아까 처음 문제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더 어렵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이것이 유능하거나 아주 훌륭한 보육교사가 안 오게 되는 원인이에요. 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속에서 아동학대는 그 처우 개선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처우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대책과 예산이 나오면 네네. 이것이 보육교사한테 많이 가지 않고 어떤 뭐 새는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제가 예. 조속하지만 그래서 이거 정말 그 보육교사의 인권 향상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시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봤더니 그냥 1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거 때문에 바로 2월 28일 해임 처분하겠다는 재계약 안 하겠다는 교사의 민원을 받고 네.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일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비정규직도 연구 계약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무기계약이나 그렇죠. 이렇게 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었네요. 예.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도 예. 어린이집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저 이력을 보니까 우리 수의사였어요. 수의사. 농축산 분야에도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도의원 되기 농림위원회도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위원회 협의회 그러셨군요.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요. 네네네. 현장에서 방역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뭐 경기도에서도 뭐 농정해양위원회나 이쪽으로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안 받아줘서 못 갔고요.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었지만 뭐 이해충돌 우려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상반기에는 회피했었고요. 네. 또 하반기에 원하는데 안 보내주면 그러면 전문성이라도 발휘하고 싶었지만 뭐 정의당의 힘으로는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해충돌 문제가 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저는 상반기에 네.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대표들이 경기도의회에 진입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놓고 나가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찍혔죠. 그만두라. 이해관계자가 왜 법에 못하게 돼 있는데 왜 와서 도의원 하냐 해서 나가라 그랬었죠. 그런 말 해서 찍혔습니다.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해서. 예, 심각하지만 그래도 네. 또 이렇게 정치는 어떻게 보면 또 유머랑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쉽게 전달해야 맞습니다. 시민들, 도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원래 제가 또 어렵게 말은 못하고요. 서민의 언어로 예, 너무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의원님 활동을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도의회의 역할과 임무 이런 걸 또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도의의 역할. 이런 것은 잘하자라고 개인적으로 다짐을 한번 해본다면 의원으로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전에 얘기했듯이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경직성 경비는 한번 만들어지면 회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용에 네. 많은 의원들이 힘을 더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관심과 네네. 사랑이 도의회를 쳐다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그 경기도에 사는 사업비 중에서 직접 하지 않고 외부에 주는 걸 공모라고 하죠. 위탁 준다고 하고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의존하게 되고요. 사실은 그 여성 쉼터 그리고 가정박 청소년 쉼터 이런 곳을 운영하는 게 다 민간 단체거든요. 네네. 좀 열악하거나 종교 단체인데 힘들어지죠. 예산이 적으면 그렇죠. 인권 의식은 높아지고 네네. 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그 중에서 잘한다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사정해서 지금 받아야 될 정도예요. 예산에 맞춰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래서 예. 사명감에 의존해서 네. 그러다 보니 거기 뭐 야단칠 수도 없고 부탁하는 입장이고 이게 지속성에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 모든 그 특히 보육과 복지 관련한 사업을 네. 기관이 직접 직접.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언제까지 민간에 맡겨서 잘하면 좋고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싸우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예산의 경직성 그거 좀 깨자. 예산 한번 세워지면 어렵다. 효율성을 생각하자. 네. 그런 것들 아주 유연한 생각 좀 갖자.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야기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정치인 송치용을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귤레이터. 레귤레이터. 이거 좀 중화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중화제. 저는 네. 특별히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네. 예, 수의사로서도 어느 정도 잘 해왔고요. 네네. 또 정치인 시켜놓으면 경기도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정치를 하고 또 정의당 안에서도 제가 네네. 당원들의 소통을 원활히 뚫어서 분란, 분란을 갈등 이런 일으키지 거를 않게. 잘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네네. 그래서는 갈등 중화제. 해소, 중화제.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도 굉장히 인상 좋으시고요. 약간 실례지만 개구쟁이 같은 그렇지는 그러면서 않은데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예. 경기도의회에서 물론 두 석밖에 없는 정의당이지만 그걸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이렇게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지 못한 이야기 마지막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정의당 의원 송치용입니다. 경기도 의회 142석에서 야당이 10석 남팍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정의당 의원 둘밖에 없지만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경기도 의회 구성할 때는 많은 우리 정의당 의원들이 경기도 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경기도 의회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념과 어떤 철학을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렇죠. 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2석을 차지해서 조금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원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고맙습니다. 정말 소원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주주의는 대체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죠. 그렇다고 다수와 다르거나 반대되는 소수 의견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의 소수 의견이 내일의 상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오늘 송치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약소정당이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의견으로 앞으로도 남은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